자, 32바이트씩 차이 난다라는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인했었죠. 32만큼 빼야 되고요. P의 타입을 보세요. P는 인트형 주소입니다. 한 번 이동할 때마다 4바이트씩. 그러면은 P를 가지고 이 P의 주소 얘를 가지고 B를 찾으려면 32만큼 이동을 해야 되니까 32만큼 음수 방향으로 이동해야죠. 그러면은 32를 8로 나누면 4가 나오죠. 그래서 8칸 움직여야 돼요. 32바이트를 움직이려면. 그래서 여기를 A의 주소는 그냥 P고요. 여기는 P 플러스 마이너스죠. 8. 자, 근데 여러분 요렇게 하면 절대 안됩니다. 무조건 요렇게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런 거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술 연산과 포인터 연산은 같지 않아요. 완전 다르게 작동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해서 출력을 하신다. P에서 P라는 주소에서 8 빼가지고 포인터 연산 해가지고 정수로 바꿔라,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고 얘를 먼저 정수로 바꾸고 8을 그냥 산술 연산으로 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터 연산을 먼저 해서 포인터 연산으로 주소를 먼저 찾아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결과 나온 주소를 16진수에서 10진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포인터 연산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P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여기. 똑같이 해볼게요. 8의 배수씩 올라가면 돼요. 잠깐만요. 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B에 주세요. B랑 똑같은지 봐야 되니까 여기서 C에 주세요. D 그래서 똑같으면 돼요. 두 개씩 그러면 A. 똑같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냥 A, B, C 변수를 언급하지 않고 P로 다 찾았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찾아가시면 된다. 요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8, 16, 14, 30. 자, 그러면은 나왔죠?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얘는 이거 될까요? 자, 이거 될까요? 자, 8로 해야겠죠? 8로. 잘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배열 표현에서 쓰는 이게 왜 0부터 시작하는지 아시겠죠? 이건 몇 번째라기보다는 주소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몇 칸 이동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돼요, 여러분. 이거랑 이거 백에서는 이게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 얘랑 얘랑 똑같은 거 아시겠죠? 이게 A랑 B를 더하나 B 먼저 더 B에다가 A를 더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순서만 다른 거지. 이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구분이 잘 안 되니까. (50) 잘 나오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뒤로 가고 안에 그 뒤에 있는 게 대괄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요렇게는 잘 안 쓰고요. 보통 요렇게 써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요렇게 사람들이 이제 요렇게 쓰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0, 1, 2, 3, 4 이렇게 쓰는 게 편하지. 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2 이렇게 쓰는 거는 좀 불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쓰는 거예요? 자, 이거 8바이트가 아니라 32바이트씩 떨어져 있는 거는 이제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A가 있으면 이렇게 32바이트 떨어진 거 너무 크게 그려요.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B 여기서 또 32바이트 C D 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일정한 간격이 이제 규칙적으로만 나오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이 하나 제일 앞에 거 하나 찾아가지고 동일한 간격으로 점프하면 되니까 이렇게 돼도 우리가 충분히 나머지 변수들을 찾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거보단 불편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A, B, C, D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다시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A 플러스 1, 여기를 A 플러스 2, 여기를 A 플러스 3, 여기를 A 플러스 4, 여기는 A 플러스 0이겠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0, 1, 2, 3, 4.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A만큼 몇 번 이동을 해야 되는지 여기 빈칸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산을 해서. 빈칸이 없으면은 그냥 한 번 이동, 두 번 이동, 세 번 이동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훨씬 사용하기 편하잖아요. 다행히 우리가 이 리플에서는 리플이라는 이 기기에서는 0, 1, 2, 3, 4 하도록 변수를 붙여서 만들어주죠. 주소를 출력을 해보시면 캐릭터 1바이트짜리인데 주소가 1씩 차이 나잖아요.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리플을 돌려주는 컴퓨터는 변수를 무조건 가급적이면 계속 붙여서 나열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는 하나 만들면 변수를 저 멀리 다음 변은 또 저 멀리 32바이트씩 떨어지는 곳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불편하죠.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이거 어떤 변수의 개수를 내가 필요한 게 5개다라고 치면 변수를 연속되게 만들어줘 라고 컴퓨터한테 부탁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어떤 컴퓨터는 이렇게 떨어뜨려서 변수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컴퓨터는 이렇게 변수를 붙여서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이게 더 편하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변수 5개 만들 건데 떨어뜨려서 만들지 말고 다 붙여서 만들어줘 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배열이 나오는 겁니다. 배열은 무조건 붙여서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인터와 포인터 연산으로부터 이제 배열로 넘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포인터를 쓰는 이유가 지역 분수를 극복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를 배열을 잘 쓰기 위해서라고요. 이제 이 배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배열은 정확히 뭐냐면 연속된 메모리 구조를 배열이라고 합니다. 연속된이라는 게 중요해요. 한 개씩 떨어져 있으면 배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우리가 선언하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뭐예요? 인트 변수 3개를 붙여서 만들어줘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인트 변수 10개를 붙여서 만들어줘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변수 5개 있었는데 변수 5개 다 안 쓰고, 그죠? 변수 하나로 나머지 5개 변수를 다 우리가 사용을 했죠. 이게 변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배열의 특징이었죠. 우리가 배열을 배웠을 때 배열 요거 ARR 이렇게 하면은 ARR에다가 뭐 0번째, 1번째, 2번째 해서 변수 하나로 여러 개의 값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게 배열의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가장 앞쪽에 주소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앞쪽의 주소, 이거를 이제 시작 주소라고 하겠습니다. 리플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A가 가장 앞에 있죠. 이게 보시면은 숫자가 2로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A가 가장 앞에 있는 거고 2가 제일 뒤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린 뭐만 알고 있으면 P가 지금 A의 주소잖아요. A의 주소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다 찾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열을 다시 정리. 그러니까 배열을 만드는 이유는 연속된 메모리 구조를 얻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3개, 인트 3개짜리 배열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져요?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져요. 한 덩어리 만들어지고, 이게 뭐다? 12바이트. 이게 ARR. 이렇게 만들어져요. ARR2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40바이트가 되겠죠. 이게 ARR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몰라요. 값을 넣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제가 요 지점에다가 20을 넣고 싶어요. 20. 자, 그럼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배열에 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20.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포인터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이제 내부적인 의미도 챙기면서 하자 이거죠. 자, 이거는
가장 시작점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중간 지점이잖아요. 중간 지점이죠. 자, 그럼 시작점에서 얘가 10인데 중간 지점을 가려면 여기가 4바이트여야 되겠죠. 여기가 8바이트가 될 거예요. 0, 12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점으로부터 한 칸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한 칸 이동해서 거기서부터 파란색으로 요만큼 4칸 이용해서 20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다? 이걸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 표현은 무조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바뀌었는지 볼게요. (20이) 나오죠. 그럼 마지막에 (20을) 대입하기 전에는 이상한 숫자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ARR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ARR의 정체는 뭐다? 시작 주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기필코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ARR 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배열 변수 또는 배열 이름 이렇게 불러요. 배열 이름. 이거 대괄호에다가 뭐 0, 1, 2 넣은 거 말고 그냥 이거 ARR 딱 하나. 얘 같은 경우는 ARR2. 이걸 배열의 이름이라고 하고요. 정체가 뭐다? 배열이라는 게 이제 연속된 어떤 크기를 가진 메모리 구조인데 거기에 시작 주소예요. 값 싫었고 끝까지 적을게요. 달리 말하면 포인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던 배열은 포인터입니다. 진짜로 이 배열이 엄청 큰 저장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지점을 가리키는 포인터고요.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RR 3개짜리로 해놓고 ARR 이렇게 3개짜리로 해놓고 10번째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죠? 10은 너무 크니까 제가 4로 해볼게요. 4. 자, ARR은 3, 인트 3개가 저장될 수 있는 크기여야 되니까 12바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2바이트예요. 우리가 인덱스로 치면은 여기가 0번째죠. 여기가 1번째고 여기가 2번째. 2번째가 끝인데 어쨌든 메모리라는 거는 뒤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ARR한테 할당된 공간은 딱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이 메모리라는 건 다 주소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점프를 몇 번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은 요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뭐가 있을지 몰라요. 여기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쓰겠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프로그램이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윈도우가 여기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점프를 잘못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다가 뭔가 바꾼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10으로. 그럼 필시 어떤 문제가 생긴다? 만약 이 메모리 공간을 다른 프로그램이 쓰고 있었으면 다른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겠죠, 갑자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윈도우가 사용하고 있다. 그럼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진짜로 이거 잘못 메모리 계산해가지고 메모리 잘못 쓰면은 잘 되던 게 안 되고 기계 고장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얘가 다 막아주면, 여러분들 윈도우가 다 막아주니까 계산을 잘못하면은 시스템이 망가지기 전에 프로그램 오류가 먼저 떠서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배열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게 어떤 메모리 공간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서 부여를 한 거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그걸 넘어가면은 접근은 가능하지만 위험한 행동이다. 그래서 항상 크기 안에서 놓을 수 있도록 인덱스를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이 길이 있잖아요. 길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뭐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잘 모르겠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배열의 이름은 주소, 시작 주소다. 그렇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